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나도 참. 혹시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한 적 있으신가요? 깊은 밤, 창밖의 어둠만이 나를 위로하는 듯한 시간. 오늘도 텔레비전 소리로 방의 공허함을 채우려 애써보지만 마음속 깊은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혹시 잘못된 걸까? 아마 이런 고민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떠나 사랑과 교감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그것이 단지 욕심이나 사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일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주책이지. 그 말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세기의 데무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세월의 일이지 사랑의 일이 아니다. 이 말처럼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여성 중 약 80%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주변의 시선, 가족의 반응, 그리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이러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내 자식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교감은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는 대신 한 걸음 내디뎌 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고, 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중요한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선택을 할 용기도 있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작은 씨앗이 행복과 지혜로 피어날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떠난 후 텅 빈 방에 홀로 있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던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제는 그 손이 없다는 게 너무 쓸쓸해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한 노년 여성이 털어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들의 독립,
오랜 친구들과의 점차 드물어지는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며 우리는 어느새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이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반면 사랑과 교감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소한 대화나 손을 잡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에 안정을 주며 심지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얼마 전 한 70대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그녀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지내며 삶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작은 대화가 그녀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더니 이제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친구와 나눈 대화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재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이야기 속 그녀는 단순한 소통과 교감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고 함께 걸으며 날씨를 이야기하는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과 교감은 단지 낭만적이거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생존 본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느낌은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또 다른 79세 여성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제가 무너져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동네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걷기 모임에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이 열리더군요. 그 뒤로 저는 달라졌어요. 혼자 있던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는 사랑과 교감이 단지 누군가를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과 교감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이에 사랑이라니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하지만 사랑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사랑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꽃처럼 화려했다면 노년의 사랑은 나무의 뿌리처럼 깊고 단단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젊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처럼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며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만듭니다. 삶이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교감이 필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혹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사랑과 교감을 원하면서도 종종 그 마음을 부끄러운 것처럼 숨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가족의 반응이 무서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외로움 속에 묻어둔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편견은 그 자체로 거대한 벽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사랑은 종종 이 나이에 웬 사랑이냐는 말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일까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내 마음을 나눌 상대를 바라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 아닐까요? 81세의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춘미 씨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같이 걸으며 하루를 나누고 싶다고.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나의 이런 생각이 정말 주책인 걸까 싶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가시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염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때로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죠. 그런데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춘미 씨가 몇 달 후 용기를 내어 노인복지관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의 날씨를 이야기하던 관계였지만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녀들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나의 나머지 생을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보내고 싶단다. 그리고 이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의 선택에 응원을 보내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지지해 줄 순 없겠니? 그녀의 솔직함은 자녀들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이제야 엄마가 더 많이 웃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는 결국 우리의 솔직함과 용기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사회적 시선은 때로 너무나 크고 단단한 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벽은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교감을 바라는 마음을 숨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신 당신의 외로움을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할 수 있는 여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설렘을 넘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더 깊고 성숙한 형태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회적 편견은 더 이상 두려운 벽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작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층의 사랑과 교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노년기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리는 주제들과 연출, 장면이 늘어나고 있고, 노년층을 위한 만남 프로그램과 실버클럽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내 외로움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받고 교감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말은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들은 반응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사랑과 교감을 원하지만 자녀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에게 실망을 줄까? 라는 두려움이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키우고 그 안에서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영화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을 아시나요? 이 영화는 황혼기에 접어든 7명의 주인공들이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인도를 찾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며 사랑과 관계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주인공 에벌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혼자 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녀가 떠나지 않길 바랐지만 에벌리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인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에벌리는 새로운 친구들과 사랑을 발견하며 자녀들도 결국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통념은 그 뿌리가 비슷하며 가족들과의 이해를 받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은 부모가 행복해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실화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83세 미셸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역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웃고 밝아진 모습을 본 딸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그게 아빠가 원했을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처럼 가족과의 갈등은 이해와 시간이 더해질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새로운 시작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와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고 부모 역시 자녀의 반응을 두려워해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자녀들은 점차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유명한 책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녀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례를 다룹니다. 책 속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나 자신도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숨길 수 없더구나.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나 자신도 사랑해 보고 싶어. 이 말은 자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결국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열린 대화는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엄마도 여전히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너희가 엄마를 이해해 준다면 나도 더 밝고 건강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많이 웃으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 편견과 자녀들의 반대가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하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 자녀들도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이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지 않니?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은 자녀들의 마음을 열고 가족 간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한 게 언제였던가요? 그렇게 평범한 일이 지금의 나에게는 꿈처럼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사랑과 정서적 교감을 단지 마음의 위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랑과 교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들은 사랑과 교감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는 행동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행위가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부산에 사는 79세 이선미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며 약을 복용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한 친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손을 잡는 그 순간 그녀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점점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약을 먹어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친구와 나누는 대화와 손길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이 사례는 단순히 정서적 교감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외로움이 치매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반면 사랑과 교감은 그 반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감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고 삶의 질 또한 높다고 합니다. 영화 그린북을 보면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여행하며 마음을 나누고 교감을 쌓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교감은 단순한 대화나 손길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살리는 힘을 가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76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심장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그는 우연히 동네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던 그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혼자 산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어요. 그는 더 이상 혈압약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더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서적 교감이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교감은 치매 예방,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건강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정서적 교감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노년기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낮고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내 나이에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라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교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함께 걷는 산책, 진심 어린 눈맞춤과 손길만으로도 우리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그의 말처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은 누군가와의 연결입니다. 사랑과 교감을 통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그 선택은 정말 자신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실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것은 나의 나이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일까? 영화 인턴에서는 70대의 주인공 벤 이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찬 스타트업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벤은 처음엔 자신이 과연 새로운 환경에서 어울릴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조금씩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주변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직업적 도전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가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9세의 고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년 가까이 혼자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잘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의 권유로 노인회관에서 주최하는 요리교실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차츰 요리를 배우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그녀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그녀도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 친구와 함께 요리한 음식을 나누고 가끔은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교감하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마음이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걷기 모임, 취미 클래스, 동호회, 문화회관, 지역복지회관 등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런 교감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 다른 실화를 소개할게요. 경기도 양주에 사는 72세의 박 씨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며 건강도 악화되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이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작은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며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열어가면 됩니다. 새로운 만남은 단지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다. 우리는 연결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그의 말처럼 새로운 관계는 단지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되찾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낸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그리고 그 작은 용기를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아침이 기다려져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랑과 교감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매일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교감은 특히 노년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노년의 사랑을 낯설고 부정적으로 보던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사랑과 교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루를 더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사랑과 교감은 삶에 대한 의욕과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청주에 사는 75세의 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고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와 나눌 대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의 작은 산책 모임에서 만난 한 친구와 날씨를 이야기하고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녀는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취미를 즐기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과 교감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손을 잡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영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전쟁이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찾고 희망을 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교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8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들은 결혼 50주년을 맞이해 여행을 떠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요즘은 서로에게 더 많이 고맙다고 말하게 돼요. 사랑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교감이 단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교감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느낌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둘째,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만남과 교감은 우리의 일상에 설렘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삶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정서적 교감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과 사랑을 꼽았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교감을 통해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교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사랑을 통해 행복해지면 자녀들은 더 밝고 긍정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더 따뜻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나이가 당신이 사랑과 교감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삶의 중심이자 영혼의 열쇠이다. 이 말처럼 사랑과 교감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사랑과 교감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열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연결이 여러분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랑을 바라는 마음이 왜 부끄러워야 하죠? 이 말은 80세의 한 할머니가 손녀와 대화 중에 한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했다면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성숙한 교감과 이해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핑계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두려움의 질문일 뿐입니다. 지금 나이에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은 멈추고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영화 브로큰 플라워스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단조로워진 삶 속에서도 새로운 사랑과 관계를 찾으려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인공은 우연히 과거의 연인들과 재회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나이를 핑계로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는 대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5세의 최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15년 동안 혼자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외로움에 그녀는 점점 건강과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노인정에서 열린 댄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서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 덕분에 하루가 더 기다려지고 내일이 더 설레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랑과 교감이 반드시 거창한 형태로 시작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대화, 함께하는 활동,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사랑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런 시선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노년층의 사랑과 관계를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그리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문화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 삶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의 김 씨는 손녀의 권유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동년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사랑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온라인 사랑방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돼요. 노년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은 가장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이 말처럼
노년의 사랑은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의미 있게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그 첫 발을 내디딜 용기를 낼 때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관계가 하루를 기대하게 만들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 삶은 여전히 진행형이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내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뭔 사랑 타령이냐? 그건 사치고 주책이고 망신이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음을 닫아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부정적인 시선은 오래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정한 규칙인가요?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변의 시선이 당신을 대신해 외로움을 감당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과 허전함은 사랑을 바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나이 들면 체면을 지켜야지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웃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체면 아닐까요? 영화 미스 다우트파이어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사랑은 나이와 관계없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노년의 사랑은 단지 낭만적인 감정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과학적으로도 사랑과 교감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 사랑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한 손길, 짧은 대화, 따뜻한 눈맞춤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교감은 단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가 아닌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권리가 있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방향을 따뜻하게 비추고 행복과 지혜로 삶의 퍼즐을 맞춰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과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